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보건복지부가 8월부터 인슐린 펌프에 쓰이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함에 따라 소아 당뇨 환자들의 의료기기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호흡기 질환자나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다가 숨쉬기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여름방학 동안 전국 641개 학교에서 성면 해체 제거 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확인도 거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아빠 육아휴직이 66% 가까이 증가했다고 합니다. 육아는 엄마의 전유물이 아닌 부부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되고 있는 만큼 남성과 여성 모두 일과 가정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합니다. 육아 포커스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8월부터 소아 당뇨 환자들의 의료기기 구매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7월 19일 발표한 의료기기 분야 규제 혁신 및 산업 육성 방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8월부터 인슐린 펌프에 쓰이는 주사기와 주사바늘에 건강보험을 적용합니다. 혈당 측정기용 센서에 대해서도 세부 기준을 마련한 뒤 건강보험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들 제품은 선천적으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소아 당뇨 환자에게 꼭 필요한 의료기기지만 국산이 없어 해외 구매에 의존하는 실정입니다. 호흡기 질환자나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 등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다가 숨쉬기에 어려움을 겪으면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주의사항 경고 문구를 보건용 마스크에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 고시안을 오는 10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미국과 일본, 홍콩 등이 보건용 마스크에 고위험군 소비자 주의사항을 적도록 하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그동안 올바른 착용법이나 필터 손상 주의 등만 주로 안내해왔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동안 전국 641개 학교에서 성면 해체 제거 공사가 진행됩니다. 지난번에는 성면 잔재물이 일부 그대로 남아 부실 공사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번에는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직접 모니터링하고 잔재물 확인도 거칠 예정입니다. 지난 겨울방학 전국 1,240개 초중고교에서 성면 자재 제거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공사를 끝내고도 5곳 중 1곳에서 성면 잔재물이 나왔습니다. 알고 보니 공사업체 절반이 함량 미달이었습니다. 이번 여름방학 성면 공사를 앞둔 학교는 전국 641개교. 엉터리 공사를 막기 위해 정부가 공사 관리를 강화합니다. 분진이 확산하지 않도록 비닐 밀폐를 이중으로 하고 성면 마감재가 붙어있던 철골까지 모두 뜯어낼 예정입니다. 이동 가능한 집기류는 모조리 반출합니다. 지난 공사 때 집기류를 제대로 빼지 않은 교실의 68%에서 성면 잔재물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공사부터 학교별 모니터링에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 시민단체와 외부 전문가가 반드시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모니터링단은 사전 설명회부터 작업 전반을 직접 점검하고 필요시 보완과 재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끝난 뒤 모니터단이 잔재물 검사를 통해 이상 없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리모델링 공사 등 다음 공정을 진행하는 잔재물 책임 확인제도 시행됩니다. 이번 공사부터는 작업장에 감리인 정보와 연락처를 게재하는 감리인 실명제도 실시하는데 감리가 부실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박남춘 인천시장, 이재명 경기지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와 수도권 광역단체장이 교통과 주거, 도시 등 수도권 공동현안 해결을 위해 처음으로 정책 간담회를 연 겁니다. 국토부와 수도권의 3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국민의 편의 하나만을 생각하고 끝까지 마음을 모은다면 반드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와 수도권 지자체들은 먼저 수도권 교통난 해결을 위해 광역교통청 설립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우선 협력 과제는 광역도시철도 GTX 건설과 복합환승센터 건립,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버스 준공영제 시행입니다.
광역교통청이 단순히 이 3개 광역시도의 그냥 조정협의기구, 중재기구 정도 역할이 아니라 좀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실질적인 광역교통청이 됐으면 좋겠다. 정부의 핵심 주거정책, 공공주택 공급 확대도 수도권이 혜택이 큰 만큼 신혼희망타운 10만 호 입지 선택과 기숙사 공급, 주거급여 지원 확대에도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10%도 채 안 되는 이런 속에서 함께 이 공공주택의 이 확장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공공주택이나 이런 임대주택 쪽에 너무 좀 정책의 그 우선순위가 두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려면 한 4년 4개월을 기다리는 이런 좀 어려운 상황까지. 정부와 지자체들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폭염이 심해지면서 열사병 등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벌써 6명이나 나왔습니다. 온열 질환에 걸린 사람들의 90% 가까이는 50대 이상인 만큼 중장년층 이상이라면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16일까지 온열 질환을 겪은 사람들은 모두 633명, 이 중 사망자는 6명입니다. 온열 질환자 633명 중 50대 이상은 87%로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폭염이 만성질환을 겪고 노화로 인해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는 중장년층 이상에게 특히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폭염은 고혈압, 당뇨, 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거나 합병증을 발생시킬 위험성이 큽니다. 노인이나 만성 질환자는 일반인들에 비해서 외부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온도가 올라갔을 때 중풍이나 심혈관계 질환 등의 발생률이 올라가고요. 또 고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게 되면 어지럼증을 동반하고 심한 경우에는 실심의 위험도 있습니다. 만성질환자는 탈수에도 취약해 갈증이 나지 않더라도 수분을 꾸준히 섭취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년층의 경우 노화로 갈증을 느끼기 어려운 만큼 주기적인 수분 섭취가 매우 중요합니다. 수분을 섭취할 때 커피와 탄산음료는 피해야 하는데 이를 음료의 특정 성분이 몸속 수분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햇빛의 강도가 센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외출을 자제해야 하지만 외출해야 한다면 모자와 선글라스를 챙기고 통풍이 잘 되는 밝은 색의 옷을 입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야외 활동을 할 때는 틈틈이 그늘에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대책은 크게 일자리와 소득 지원으로 나뉩니다. 정부는 우선 저소득 근로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군산, 울산 등 산업 위기 지역 어르신을 위해 일자리 3,000개를 만들고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를 8만 개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도 현재 월 30만 원씩 3개월 동안 주던 것을 월 50만 원씩 6개월 동안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게 주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30만 원으로 오릅니다. 원래 계획보다 2년 앞당겼습니다. 부양 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의 장애인이나 노인이 있는 경우도 포함해 생계급여 지급 대상도 7만 명 늘립니다. 자활근로자 급여는 최저임금 대비 80%까지 인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상인을 위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100만 원짜리 종량볼트를 팔면 카드 회사가 2만 5천 원을 가져가요. 5만 원이 남는데. 그리고 저희는 본사한테 5천 원을 줘야 돼요. 그럼 저희는 2만 원이 남거든요. 카드 회사가 저희보다 돈을 더 벌어요. 7월 말부터 소액 결제가 많은 편의점과 빵집 등의 카드 수수료를 낮추고 올해 안에 수수료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상가를 빌리면 5년까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지만 이를 10년까지 늘리는 등 임차인 보호장치도 마련합니다. 국회도 상가 임대차 보호법이나 가맹점법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개정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가정 간편식을 만드는 한 무허가업소의 주방입니다. 설거지 안 된 그릇은 그대로 방치돼 있고 식자재 위에는 팔이 끈끈이가 있습니다. 냉장고 안을 살펴보니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마요네즈에 소시지까지 물결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 도시락 납품업체 냉장실인데 오래된 식자재를 방치하는 바람에 곳곳에 곰팡이가 폈습니다. 캔에 담긴 피클은 뚜껑이 열린 채 개봉돼 있고 비닐봉지에 담긴 돼지고기는 썩기 일보 직전입니다. 삼겹살 아니에요? 샘플 이렇게 만들어놨다가 하나 떨어진다. 학교 급식과 고속도로 휴게소에 핫도그를 납품하는 업체의 주방입니다. 튀김 기구는 기름때가 찌들어 있고 냉동 보관실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자 핫도그 바로 옆에 걸레를 깔아놨습니다. 제조일자에 대한 개념이 미약한 업주도 있습니다. 제조일자가 안 적혀 있어서 제조일자 때문에 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경기도가 가정 간편식 제조 판매업소 300여 곳을 단속한 결과 99곳의 위생관리가 엉망이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고 나면 또 다른 유사 형태로 영업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영업주들의 이런 식품에 대한 안전에 대한 관리 의식이 전혀 나아지고 있지 않은 거를. 경기도는 위반업소 94곳을 형사 입건하고 나머지 5곳을 행정처분했습니다. 거리에 강렬한 햇볕이 쏟아지고 차량 열기까지 더해져 도로는 금방이라도 녹을 듯 이글거립니다. 역대 최고로 더웠던 1994년에 비견될 정도의 폭염을 연일 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수십 분만 햇볕에 노출돼도 피부가 화상을 입을 정도로 자외선 강도도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폭염의 기세는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당분간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이 지속되어 열기가 축적되면서 낮 동안 무더위가 이어지고 밤사이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숨이 턱턱 막히는 찜통더위 속에 오염물질도 연일 비상입니다. 폭염이 본격 시작한 7월 11일 이후로 오존주의보가 매일 내려지고 있습니다. 마스크로도 막을 수 없는 물질이라서 바깥 활동을 더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공기질이 비교적 깨끗하다는 여름철이지만 남부 일부에서는 초미세먼지가 건강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울산과 부산, 영남 곳곳에서는 초미세먼지 나쁨 단계가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과 서쪽에서 들어오는 열기가 계속 쌓이기만 하고 빠져나가지 못하자 오존이나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들도 덩달아 흩어지지 못하는 형국입니다. 기상청은 폭염과 함께 호흡기 건강을 위협하는 오존과 미세먼지 상황도 점점 더 나빠지겠다며 집에서 외출하더라도 가급적이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을 평소보다 크게 늘려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초등학생들이 열심히 손가락을 움직이며 리코더를 연주합니다. 하지만 수업이 끝나고 나면 악기 세척은 대충 하거나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대충 휴지나 물티슈로 닦아요.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별로 하는 애들 없는 것 같아요. 초등학생 200여 명에게 물어본 결과 10명 중 6명꼴로 악기를 씻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리코더의 오염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조사된 리코더들에선 일반 세균과 대장균군이 각각 평균 640만 CFU가 검출됐는데 이는 각각 대형마트 쇼핑카트 손잡이의 약 310배, 공용 기저귀 교환대의 32만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일부긴 했지만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는 황색 포도상 균도 남았습니다. 일반 세균은 흐르는 물에 씻기만 해도 약 98%, 세제를 사용하면 100% 제거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신경을 쓰게 하면 오염 정도를 크게 줄일 수 있는 겁니다. 초등학생도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위생관리가 가능한 만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위생관리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사 결과를 서울시 교육청에 알렸고 교육청은 학생들의 악기 수업 위생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지하에 찜질방이 있는 서울의 한 지상복합 건물입니다. 화재조사 담당관과 건축조사 요원이 짝을 이루어 점검에 들어갑니다. 경보기가 제대로 울리는지 검사를 하자마자 오작동이 발생합니다. 조사관이 급하게 시설관리자를 부릅니다. 주 수신기고 밑에 사운드에 부수신기가 있어요. 근데 메인 수신기를 갖다 일단 제가 점검을 하려고. 지하 펌프실도 관리가 부실합니다. 배관에서 물이 제대로 빠지지 않습니다. 좀 터져갖고 물이 지금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지금 물이 안 되죠.
소화기의 유효기간을 확인하고 계단에 설치된 비상등도 살핍니다. 특히 찜질방 내부의 화재 감지기는 철저히 관리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지기가 먼지가 끼면 습기가 나면 오작동이 안 뜰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오래된 감지기는 즉시 교환하셔야 돼요. 기존 화재 점검 체계에선 소방당국이 자체적으로 건축물 조사를 하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도면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 이상은 그 건물에 대해서 무단 증축이라든지 불법 구조 변경 아니면 용도 변경을 확인할 길이 사실 쉽지 않았거든요. 소방당국은 내년까지 전국적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화재 위험 등급별로 건축물을 분류해 빅데이터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가 직장 내 괴롭힘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방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먼저 직장 괴롭힘의 정의를 마련하고 근로기준법에 금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용자나 노동자가 업무상 지위 또는 관계를 이용해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 환경을 나쁘게 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자신의 인격이나 명예를 상사가 부당하게 훼손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상사들의 의식은 젊은 세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직장은 이제 지속 가능하기 어렵습니다. 직장 괴롭힘을 신고할 경우 사용자의 조사를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도 직권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가해자를 처벌할 근거도 마련됩니다. 직장 내 집이나 우월성을 이용한 폭력 행위 등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처벌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길도 열렸습니다. 정부는 직장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부상, 우울증 등을 산재로 볼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에서 사온 게르마늄이 함유된 베개에 방사선 간이 측정기를 놓자 얼마 후 시간당 약 0.3 마이크로시버트가 측정됩니다. 공기 중에서 측정된 방사선량은 대략 시간당 0.1 마이크로시버트, 그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한 매트리스의 경우 라돈 방출량을 20여 분간 측정한 결과 방사선 실내 공기질 기준인 4피코큐리보다 5배 이상 높은 약 23피코큐리가 나왔습니다. 라돈 침대 사태 이후 불안감이 확산되자 시민단체들은 직접 시민들의 물품에서 방사선이 나오는지 측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품목별로 조사 진행 결과 가장 문제가 심각한 건 라텍스 제품이었습니다. 202개의 라텍스 제품 중 71개에서 방사선이 검출됐고 이 중 심각한 40개를 꼽아 라돈 검출까지 진행했는데 40개 전부에서 라돈이 기준치를 넘긴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방사선이 검출된 라텍스 제품의 구입처나 원산지로 통계를 내보니 중국이 80%로 가장 많았고 태국이 9% 정도로 뒤를 이었습니다. 대개 외국 제품이 많았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수입품이기 때문에 국내산 제품들처럼 본인들의 관리 소관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시민들은 이걸 어찌해야 될지. 방사선이 가족의 건강을 해할까 걱정하는 시민들은 하루빨리 정부의 책임감 있는 조치가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스마트폰만 보고 계실 겁니까? 우리랑 놀자, 나랑도 놀자. 스마트폰 이제는 멀리 멀리. 우리랑 놀자, 나랑도 놀자. 텔레비전 이제는 멀리 멀리. 전자파 노출 내 몸이 싫어 싫어. 뛰면서 놀아 신나게 놀아. 전자파 노출 내 몸이 아파 아파. 친구랑 놀아 즐겁게 놀아. 엄마 아빠 놀아줘요. 스마트폰 안 볼래요 노노노. 엄마 아빠 놀아줘요.
텔레비전 안 볼래요. 우리랑 놀자. 나랑도 놀자. 스마트폰 이제는 멀리 멀리. 우리랑 놀자. 나랑도 놀자. 텔레비전 이제는 멀리 멀리. 굿바이. 섭섭한 옷을 내봄이 싫어 싫어. 뛰면서 놀아 신나게 놀아. 우리랑 놀자. 나랑도 놀자. 스마트폰 이제는 멀리 멀리. 우리랑 놀자. 나랑도 놀자. 스마트폰 이제는 멀리 멀리. 굿바이. 폭염으로 높아진 온도와 습도로 생활에 불편을 겪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습도가 5% 낮아지면 실내 체감 온도가 1도 정도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선풍기를 창문 밖으로 향하게 해주면 공기 순환으로 실내 공기가 더 시원해진다고 합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